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하늘 쳤다지. 뭐지? 자,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우리 손유미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말 속에 숨은 그 한자 그 뜻을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매 순간 무릎을 치게 되고 그 깨알재미를 나누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한자의 깨알재미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깨미 손유미입니다. 아, 그럼 원래 하시는 일은?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요. 수어가. 그 일본어 아니에요? 네, 수어가?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게 네. 중국어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창한 수업은 아니에요. 그냥 센터 수업. 이제 네. 어르신들도 있고, 뭐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뭐 아이들 수업도 하는데, 만약에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이 한자가 뭐예요? 만약에 니하오의 그 하오가 뭐예요? 네. 그러면 내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준비 아닌 준비,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시다. 아니, 진짜로. 네. 니하오의 하오가 어떤 한자인지 아세요? 니하오가 어떻게 쓰는데요?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좋을 호자예요. 아, 남자 여자? 여자 남자가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여자가 남자 좋아해서 이거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자와 아들이에요? 아들뻘 되는. 아니지. 이거 아들 자자. 그럼 남자 나물 써야죠. 그렇게 돼요. 이거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자와 아들이네? 엄마와 아들이에요. 엄마와 아들? 그럼 왜 좋지? 그러면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이제 과거,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는 굉장히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아들은 정말 재산이었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을 맞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여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뭐예요? 여자가 그야말로 아들을 낳았을 때. 이것만큼 좋았던 때가 없었던 거죠. 이게 영어의 그야말로 굿이 돼서 니하오가 그냥 인사가 된 거죠. 아하, 야, 이게 엄마와 아들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 그런 한자 뜻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형도님이 이런 리액션이 막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중국어 때문에 이 정말 우리말의 그거를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이거 유튜브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2년 반이요. 2년 반. 지금 구독자는? 32,500인.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제목 없음 TV는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부탁을 안 드립니다. 우리 손유미 선생님 거 꼭 채널 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쇼츠 특집입니다. 쇼츠로 막 한 100여 개가 쏟아지지 않을까? 선생님 혹시 저희한테 좀 퀴즈를 좀 내주시면. 퀴즈. 맨날 쓰면서 예전에 그 예를 들면 박차를 가한다처럼. 아우, 그쵸. 그게 저 말 다리 뒤에 있는 요거잖아요. 이 뾰족뾰족한 거. 네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데 좀 알고 쓰면 더 좋을 만한 것들. 너무 많죠. 근데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지. 없는데요. 근데 툭 한번 얻는 거. 저희는 그냥 툭 한마디 얻는 수준의 채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만약에 형도님이 뭘 이제 참 잘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내리잖아요. 네. 그거를 인구에 회자된다 하죠.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아니, 회자된다 이제 뭐 계속 오르내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그래도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인 칭찬의 말이 회자. 한번 한자를 한번 써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한번 보시고. 회자. 이게 달월자죠. 달 밑에서 모여. 그리고 이게 불, 화. 그러니까 낮과 밤이 계속.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춰보자. 회? 스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접근하셨어요. 스시? 고기다. 정답. 그렇죠. 이게 붓으로 하면 고기 그렇죠, 육자죠. 그렇죠. 이제 하나로만 쓸 때는 다룰자인데 같이 쓸 때는 이게 고기 육자로 쓰여요. 살도 되고. 네. 슬라이스. 대패 삼겹살? 아까 맞추셨는데 이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날고기. 얘는 구운 고기의 대표예요. 날고기, 구운 고기, 돼지고기? 생선 회. 회? 얘가 회자예요. 그러니까는 꼭 날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육회, 정말 생선회 할 때 회자예요. 이 회자였어요? 회.
그러면 회자는요? 이 고기예요. 예. 밑에 불이 지글지글. 예. 군산적. 그래서 얘가 회자도 되지만 뭐 적자로도 발음해서 우리가 산적하다 할 때 그 맥적구이라든지. 네네. 근데 이게 지금은 회자할 때는 그냥 자자로 발음을 해요. 와, 근데 이게 오르내리다가 왜 되지? 그러니까 항상 한자를 생각할 때는요 아주 먼 옛날로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옛날에 아까 전에도 좋은 거는 아들을 낳았을 때였고 진짜 먹는 것만큼 기쁜 게 없었는데 고기잖아요. 네. 사람들은 먹고 싶어하고 그 맛있는 거를 이제 입에 이제 오르내리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에서 인구의 회자되다가 그러니까 인구는 뭘까요? 그럼 인구는 아시잖아요. 인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입. 사람의 입에 회자되다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헛소문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뜻의 칭찬 같은 그게 이제 인구의 회자되다. 아, 와, 인구의 회자다가 이런 뜻이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할 때 딸들이 이제 중학생이고 근데 아무래도 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회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좀 예쁘고 재밌게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애들 얘기에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 쇼츠 하나 나올지 벌써? 아 또 있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진짜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쟁쟁하다. 네네네. 선생님께서 아까 여기는 뭐 쟁쟁하신 분들만 나온다고 무슨 말할 때 좀 하셨는데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는 말만 써요. 쟁쟁하다. 왜 두 번이 쓰였지? 특히 중국어를 보면요 모든 게 짝수로 이제 단어를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에스파 보면 닝닝이잖아. 이 의자 같은 경우도 그냥 의자인데요. 다 아들 자자를 붙여서 이렇게 짝수로 이렇게 단어를 많고 쟁보다는 이제 그 뜻을 강조하는 거겠죠. 쟁쟁하다. 쟁쟁하다. 야, 쟁자는 어떻게 쓰죠? 쇠금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다툴 쟁자가 들어가요. 전쟁할 때. 쟁이 들어가는군요. 뭐지?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쟁쟁하다. 이렇게 다툴 쟁, 전쟁할 때 쇠소리 쟁입니다. 쟁쟁하다. 이게 지금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네네네. 이제 의미는 하나인데 이제 얘를 뭐 네, 이제 그렇죠. 중첩을 한 거. 뭐 미주알 고주알처럼. 네네네네네네. 근데 쟁쟁하다 그러면 아주 잘 나간다는 뜻이잖아. 쇠를 계속 이렇게 두드리나? 우선은 쇠는 그쵸 소리가 이렇게 가야금이나 이렇게 이제 검은 고슬은 우리가 쓸쓸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검은 고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검은 고 소리가 되게 사람을 이렇게 감성적이게 하고 이렇게 쓸쓸하게 처지게 하잖아요. 아, 쓸쓸하다가 한글이 아니었어요? 검은 고 슬에서 왔어요. 검은 거 소리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적적하게 쓸쓸하게 만들죠. 대박! 와, 검은고에서 왔답니다. 쟁쟁. 그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쇠 소리를 쇠가 막 아주 시끄럽고 역동적이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심벌질을 짱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서 글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이게 빛을 받잖아요. 네. 쇠니까 번쩍하잖아요. 네. 그러한 약간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쳐다보게끔 하는 거구나. 시선을 끄는 거죠. 네. 주목이 오, 끌린다. 네네네네. 주목을 끌다. 주목을 끌다. 선생님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주목. 나 보라는 게 있거든. 우리 신체 기관과 관련이 있어요. 눈목자기. 그렇죠. 네. 그 에너지 가지고 있는 시선 에너지를 쫙 거기다가 쏟으라 이거잖아요. 주의해. 너 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라는 거는 네 뜻을 거기다가 부으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럼 주목이 이거예요? 그렇죠. 부을 주예요.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눈을 아니면 그 시선을 한데 뭐하라. 여기서 이 눈목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 줄 아세요? 아니, 할 거면 얼굴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눈이. 야, 눈목자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럼 예전에는 그 중국에서 만약에 어디에다가 글을 새겼을까요? 뭐 등딱지에도 새기고 하지만 가까운 문자도 있고. 그렇죠. 대나무에도.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새기기 좋게 가로보다는 요거를 돌린 거죠. 술의 차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진짜 이건 차의 모습을 본뜬 거예요. 얘도 눈의 모습을 본뜬 거예요. 네. 근데 왜 세워졌냐? 그런데 주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얘를 새기려면 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이제 가로로 넓잖아요. 이 주간에 새기기 좋게 얘를 그냥 세로로 돌린 것 뿐이에요. 아, 원래는 이게. 네, 맞아요. 대박. 그러면 얘 모습은 뭐 같아요? 형도님 볼 때? 야, 오늘 질문이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좀 당황스럽구나. 이게 술의 차자잖아요, 그죠? 위에서 보는 모습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가운데가 타는 데고 위아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얘를요, 다시 제가 이제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바퀴예요. 바퀴고, 짐칸이고, 축! 이게 수레차.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진짜 아까 전에 주간에 다 삐져나가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세로로 돌리자. 자. 이렇게 쓴 글자들이 좀 있어요. 좀 있구나. 그 원고지에 맞춰서 쓰려다 보니까. 그래서 한자를 보면요, 아주 오래전을 상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와, 재밌다. 근데요, 이 눈이 아까 전에 눈 하셨으니까 이 우리 눈은 약간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검은 동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간만 이렇게 흰자위가. 그래서 까마귀 조자를 보면, 까마귀 오자를 보면 그게 없잖아요. 걔는 이제 다 새까마니까. 새까마니까. 갑자기 여기 이게 세 조자인가요? 네네네네. 맞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이게 세 조자인데 여기 없으면 까마귀 오자죠. 그렇죠. 까마귀는 눈동자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 그게 새까마니까. 다 까마니까. 너무 그 발상이 너무 귀엽잖아요. 네, 선조들의. 이렇게 하면 네. 까마귀 오자. 몰랐어? 재밌다. 쌤 또 문제 내줘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네. 회자대다 할 때 회 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제가 먹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좋아요, 좋아요. 약간 그 비슷한 쪽으로 가볼게요. 자연 되게 좋은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녔죠. 그러면은 이 대자연을 만끽하다 그러잖아요. 만끽하다. 그거 한자예요? 끽? 그렇죠. 저도 이걸 많이 놀랬거든요. 만끽하다가 한자야? 만자는 만만자인가? 비쌀 수 있지만 가득할 만자. 10,000원 할 때, 그 만원 할 때. 버스가 10,000원이다 할 때. 진짜 버스가 10,000원이다 하고 했더니 진짜 10,000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진짜로 만끽하다. 한자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쌤? 요게 끽자예요. 그러니까 낯설은 한자죠.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 끽자를 처음 들어봐. 이게 무슨 끽이에요, 쌤? 중국어 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로 우리가 팅부동. 그 팅부동, 아시네. 팅부동만. 팅부동. 그 중국어에서 이제 욕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너 밥 먹었어? 니치 팔로마. 그렇죠. 니츠 팔로마 할 때 치가 먹다거든요. 예. 그리고 니츠 판 할 때 판이 밥이에요. 그러니까 예. 밥을 먹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얘가요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을 끽이에요? 네. 먹을 식이 있잖아. 먹을 식도 있죠. 아니 끼견 안 들어보셨어요? 끼견 담배 피는 거. 그거예요. 담배를 먹다. 그 끼견이에요. 끼껍하면 끼견 몰라?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좀 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끼껍하다면은 식겁이랑 똑같아요. 겁을 집어 먹다. 근데 망끽은 정말 내가 먹을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대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다 집어 먹고 싶은 가득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식사 시간도 끽사 시간도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고 그 담배 연기나 이런 것들 겁을 집어 먹다 요 정도는 쓰는데 더 이상은 이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끼견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쓰긴 썼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어르신들이 예전에 끼견을 저도 얼핏 들었던 예. 기억이 있어요. 왜 얼핏 들어주셨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끼견 쓰시다가 흡연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중국어로 니 츠팔러마 할 때 이게 이제 저는 이런 데서 감탄하는데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츠가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그냥 망끼기 궁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츠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예요. 츠판 그러니까 밥을 먹다예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한자고요. 근데 결국은 얘가 먹을 끼기라 그랬잖아요. 네. 먹다. 얘랑 모양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왜 그렇게 하지? 진짜 어렵게 쓴다. 예, 그리고 저도 그 츠랑 같은 애였구나. 그러면서 얘가 먹다라는 뜻이 있고 대자연을 만끽하다. 내가 자연을 정말 마음껏 흡수하듯이 이제 그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죠. 와, 재밌다. 와.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뭐가 하나 걸리거든. 제가 걸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참 저 사람 있잖아. 진짜 늦는 게 참 다반사야 이러잖아요. 다반사! 깜짝. 다반사! 진짜 김용만 씨가 늦는 게 다반사거든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에서 살짝 이어지거든요. 살짝. 그러면 다반사. 약간 이건 불교 용어예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이것도 먹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다? 반? 와. 다반사 일단 한자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쌤? 그러니까.
차다. 깜짝. 네네네네. 17차 할 때 나오는. 얘가 차루도 읽고요. 닭이 할 때 다루도 읽죠. 그래서 다과상이라 그러는구나. 다방. 한자였어요, 다방이? 차 마시는 방. 예. 이제 이거 일사. 차가 일이다. 차 마시는 일. 일. 그러니까 아주 다반사라는 건 흔해 빠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 당시 차를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반은 뭘까? 아까 吃饭. 반? 吃饭 할 때 치가 먹다고 밥반자거든요. 먹을식 이렇게 먹을식을 왼쪽에 이제 네. 변으로 쓰면 이렇게 납작해지고요. 이렇게 반반자가 들어가요. 얘가 밥반자예요. 그래서 햇반 할 때 아마 이제 이 햇반 햇살로 지은 밥이 밥반. 반상기 할 때. 그 예물로 네네네네. 해열하고 그 밥 공기 같은 거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게 반상기. 반상기 큰 거 못 때 가고 작은 거 못 때 꼭 반상기 필요해. 막 이런 것처럼. 아, 이게 밥반자구나. 그러니까 차와 밥을 먹는 것처럼 흔한 일이다. 아주 흔해 빠진 일. 흔해 빠진 다반사. 이건 안 할 수가 없이. 네. 근데 왜 다반사로 그러지? 차반사라고 안 하고? 개차반 할 때는 이거 차반을 써요. 이 차반을 쓰고요. 지금 다반사에서는 요거죠. 네. 개차반 할 때는 또 이렇게 써요. 차반이 돼요. 개는 무슨 개야 그러면? 멍멍개. 그거 합쳐진 거예요? 네네네네. 개가 먹는 밥과 차? 네네네. 그러니까 차는 아니지만 차반은 정말 진귀한 밥상. 그러니까 고급진 아니면 내가 잘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그러면은 개가 먹는 잘 차려진 밥. 그래봐야 개밥이지 뭐. 똥. 그러니까는 이제 똥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참 어떻게 개가 똥 이렇게 먹는 것처럼 저런 하여튼 다반사가? 그래서 다반사는요 이제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야 네가 꼭 언제 불도를 닦고 어디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언제든지 도를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야 오늘 쇼츠 개 쏟아진다. 와 재밌습니다 선생님. 지우지 마봐요. 아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만약에 먹는 시리즈 아직. 만약에 먹는 시리즈. 콩자반, 김자반 이런 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죠. 반이 요건가 보다. 반이 이거예요. 콩자반. 자반고등어. 네. 자반고등어 좀 짭짤한 거잖아. 그렇죠. 설마 아들? 이것도요. 참 아까 전에 또 개차반처럼 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자 뜻인데 이 자자가요. 원래는 다른 좌에서 왔어요. 좌반.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다 할 때. 한 번만 써주실래요? 몰라요? 그냥 왼좌인데요. 네. 그렇죠? 이제 사람이 왼쪽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것처럼 돕다라는 뜻이에요. 아닌가? 아 이게 아닌가? 네, 없어야 돼요. 이게 이런 손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슬류 제 이름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슬류 아까 전에 이게 고기였잖아요. 살. 내 손에 이렇게 나 고기 있어. 나 먹을 거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기가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왜 그게 지금의 자반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이게 뜻을 찾아보면은 이 짭조름한 게 내가 밥을 먹게끔 도와주고 있잖아요. 잘 넘어가게. 아 보자 할 때. 그래서 이 밥 먹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콩자반, 김자반 이렇게 나의 식욕을 끌어당기는. 와 자반 원래 자반 고등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반자가 이렇게 뜻이 많더라고요. 또 먹을 걸로 또 해주세요. 먹는 이번에는 중국 요리 그 시리즈로 가볼까요? 유린기. 그건 닭이잖아요. 벌써 예, 맞추셨네요. 기가 닭이래. 닭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가 닭개자에서 온 거죠. 개가 왜 기가 됐지? 유린개예요. 이게요. 네네네. 닭개자가 중국어로는 찌 발음이 나요. 네. 그런데 산동성에서는 그게 기 발음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가 기 발음이 나면서 유린기, 깐풍기, 라조기, 기 쓰면. 이게 다 닭 베이스. 그러면 간짜장은 뭘까요? 자, 간짜장. 간은 뭐 간하는 간, 뭐 간할 때 간은 가른 건가? 그 힌트라면은 만약에 형도님이랑 제가 형도님 깜빼이라는 뜻 아세요? 예, 건배. 건배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건배? 말을 마르게 한다. 그렇죠. 잔배자, 마를 건자에 말을 건자에 잔배자. 그래서 얘가 건이 깐으로 이제 발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 간짜장은 좀 더 이렇게 육수를 붓지 않고 춘장이랑 야채에서 나온 수분으로 마른 짜장인 거예요? 네네네네 좀 진한 거.
할 때 얘를 중국어로 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깐풍기, 깐쇼새우. 그러니까 유린기는 조금 이제 기름 유자가 들어가가지고. 유린기는 소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스가 흥건한데. 근데 깐풍기는 바삭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깐쇼새우도 당연히 이제 튀긴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바삭한데 거기에서 깐도 말은 뭐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전해져 온 대로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호응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 깐풍기 이제 알았지 니네. 먹으면서 한마디 하란 말이야. 깐풍기가 왜 그 깐자 깐 원래 그 말을 건자야. 어? 또 있습니까? 이게요. 제가 이제 중국어를 이제 하면서 정말 의외의 그 말 중에서 정말 한자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막 망끼기. 네. 제가 가장 놀랐던 게 귤. 귤자가 있어요? 네. 근데 와 귤이 한자라니.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사과도 한자예요? 네. 어? 모래 사자. 그다음에 과일 과자. 배도 한자예요? 아니요. 배는요. 배 리자가 있어요. 아 다행이다. 귤 사과 너무 배신감 들지 않아? 아니, 근데 저는 더 배신감이 들었던 게 이렇게 이제 귤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주도에서 온 감귤 그러잖아요. 네. 그치 귤이 사과처럼 동그랗진 않고 이렇게 감처럼 높대대 하니까 그래서 감감자 아니에요? 달 감자 네, 달 같은데요. 달 감자가 들어가요. 얘가요. 네. 귤 감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귤이라는 뜻이지만 얘가 오렌지, 뭐 자몽, 귤과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크고요. 그 안에 이제 또 귤이 있는 거예요. 제주 감귤이 동네 사람들 귤이 한자였대. 와, 이 뭐지? 알 수 없는 배신감? 감은 뭘까요? 감은 한자일까요? 우리말일까요?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거 한자인가 보다. 감도 한자야? 아니요, 감은 우리말이에요. 아, 갑자기. 선생님, 이 호흡 조절이 좋으신데요? 근데 감이라는 한자가 있죠. 감시자. 그죠? 홍시, 홍시가 대봉시, 반시, 연시. 아니 홍시가 우리말일 줄 알았는데 그럼 혹시 밀감은 뭐예요? 밀감! 경상도에서는 귤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경상도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수원에 왔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나 사실 귤이라는 말도 잘 못 알아들었어. 귤이라는 말도 많이 안 써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밀감이라 그랬지. 진짜였고 감귤. 그렇죠, 이거. 그리고 꿀밀. 꿀밀? 곤충이 반드시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벌이 반드시 가져오는 거. 선생님 그건 알아요? 뭐요? 꿀처럼 단 귤을 한자로 한글로 줄이면? 넌센스예요? 네. 뭘까요? 꿀처럼 단 귤. 귤. 너무 충격이다, 귤. 배신이다. 우리말로 바꾸고 싶어, 왠지. 그리고 너무 귤 이름 자체가 우리말 같잖아. 그러니까요. 저도 놀란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인백 하잖아요. 네네네네. 여기에 차를 대지 마시오. 주인백, 개 조심, 주인백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흰백자예요? 왜 주인이 왜 백자를 쓰지?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쫙 뜨면 굉장히 밝아서 뭔가 디테일한 게 다 보이잖아요. 내가 속마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랑 고백할 때 얘가 알릴 고거든요. 네. 고백할 때 이게 흰백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리가 명백하다 할 때, 네. 명명백백하다 할 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조명 아래에서 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주인이 고백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고하다, 알리다가 되는 거죠. 알릴 백작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리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한자가 약간 사골 같아요. 그 뼈 하나 갖다가 우려 먹고 살 뜯어 먹고 튀겨 먹고 이렇게 해서 뜻이 막 확장이 돼요. 주인백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흰백자가 조명 아래, 해 아래 있으면 다 보인다. 그렇죠. 보인다라는 거는 안다. 그러니까 뭐 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파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는 내 마음을 다 드러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알릴 고자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고자질하다 할 때. 깜짝이야. 왜요? 왜 놀래? 질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고자, 그렇죠. 그러니까 고자질할 때 이거 알리는 사람이 이제 고자질하다 이제 이러잖아요. 놈자자.
아, 이런 것도 한 번씩 써줘야 됩니다. 아는 거 한 번씩 써줘야. 놈자자. 아이고 효를 쓰셨네. 효를 썼죠. 아, 놈자자는 이거지. 아 이거 늙글로를 쓰셨네. 아, 여기에다가 이게 이렇게 돼야죠. 아 네네네네. 예. 고자질. 네. 질은 이제 어떤 이제 전미사긴 한데. 네. 알리는 놈. 그렇죠, 그렇죠. 아. 누군가에게 그냥 선생님 제가 저랬어요 이런 사람이 고자질. 네. 근데 고자는 뭐예요?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고자를 검색해 보면은 요 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자는 맞는데 네네네. 고자 할 때 고자. 근데 이건 어떤 물건을 비유했어요. 검고. 너무 청아한데요. 쓸쓸한가? 근데 지금 그 접근을 하신 게 악기와 관련이 있어요. 대박. 고자가 악기랑 관련이 있대. 근데 둥둥둥둥둥. 북? 북고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북이 들어갔지 했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마찰 나요? 소리. 네. 예. 근데 안은 어때요? 비었어. 소리는 나는데 안이 비었어. 근데 고추는 있는데 안이 빈 거야. 아니, 너무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야, 고자가 이런. 그러니까 이 우리 말 속에요. 이렇게 뭔가 비유하는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북고자를 했는데 참 진짜 오늘 저의 삶에 되게 이제 이런 고단하다. 고무적이다. 고무적이다. 네. 오늘은 진짜 고무적인 순간이에요, 저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진짜 업시키는. 업시키는. 네. 고무적이다. 그것도 북고자예요? 뭔가 흥을 돋우잖아요. 진짜 진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북이잖아요. 둥둥둥둥둥. 그리고 무자는요, 춤추는 무자예요. 북치면서 내가 춤을 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일을 고무적이라고 하죠. 이야, 지금 고무적이다가 이런 북치면서 춤춘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 이 책에서 봤는데 고무적인데 고무가 뭐야 그러면 정말 이제 이때는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무적인데요, 오늘. 네, 저한테 너무나 우리 형도님이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 먹는 거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쌤이 또 뭐? 너무 많죠,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한자를 더 풀어드릴까요? 몸과 관련된 거 있네요. 제가 이 퀴즈를 또 가져왔어요. 대단하십니다. 퀴즈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여기 환장하다라는 뜻을 아세요? 환장. 선생님 제 채널에 대환장 파티 막 이런. 뭐 그런 거 하죠. 환장하다. 너 뭐에 환장하니? 술에 환장. 유진이는? 손석구에 환장. 와, 이렇게 환장하다. 그러니까 뭔가 꽂혀 있는 거잖아.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힘들 때도 내가 쟤 때문에 환장하겠네. 이제 이러잖아요. 한자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쌤? 유추해 보자. 야, 요거만 없으면 시장인데. 아니야, 다 틀렸어. 아까 전에 고기였잖아요. 예. 살. 우리 몸 장기에 다 이 뭐 뇌부터 해서 뭐 장, 간담, 뭐 그다음에 뭐 수족이나 뭐 이목구비만 빼놓고는 이제 장기 같은 경우는 다 이 육달월변 사람의 이제 살도 되고 정말 고기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장기예요. 장기. 이게 장기장자예요? 장기 밀미할 때? 그렇죠. 장장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환전할 때 완전히 뒤집히다, 바꾸다 할 때 바꿀 환자예요. 환절기. 그러면은 장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장이 뒤집힐 정도로 네, 그렇죠. 속상하다. 근데 왜 제 손석구에 환장하다는? 그렇죠. 그냥 거기에 이제 이게 홀릭하는 정말 이렇게 앞뒤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까지 이제 그렇네. 그런 뜻이네. 그 뜻이 확장이 되군요. 우와. 환장하겠네 오늘. 그럼 이 장인데요. 이게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퀴즈를 해볼게요. 된장.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된장,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탈장도 있었지만 이제 단장. 단장 장이 끊기는 거. 오 아시네요. 네. 정말 그 진짜 고통스러운 슬픔. 슬픔. 극에 달하는 슬픔. 네. 해장. 술 먹고 해장하다. 이거는 아니고. 된장은 단장, 해장. 이 중에서 아닌 게 있어요. 이 장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해장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맞췄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야 해장하자 그러면은 야 장 속 풀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얘 풀해자예요. 그리고 네. 장은 이제 장을 풀다 이제 이럴 것 같은데요. 얘가 아니었어요. 속 풀다는 때 이게 장이 이 장자가 아니라고요? 네네네네. 진짜 이것도 사전을 찾아보면요. 해장이라고 치면은 해정이라고 나와요. 이 정자가요. 숙취 정자가 있어요. 근데 원래 해정인데 우리가 그냥 해장 이렇게 이제 말이 굳어진 거죠. 해장국이네요, 해장국. 그렇죠. 해장국, 콩나물국이 해장국이 되는 건데 원래 뜻은 해정. 우와, 충격이다. 형도님 유튜브 하시는 게 참 수완이 좋으셔. 수완. 그럼 이건 손수자겠고. 네네네네네네. 완은 힌트. 손흥민. 손흥민? 수완이 좋다. 근데 왜 완자가 손흥민이지? 손흥민이 한때 그 어디예요? 토트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반장 같은 느낌이잖아. 완장? 정답. 그러면 수완이 좋다라는 거는 사람이 예전에는요 다 손으로 일했잖아요. 네. 이렇게 손을 쓰면서 참 저 사람 일 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완은요 여기서 확장된 팔뚝완이에요. 그래서 팔뚝에다 차는 게 완장이에요. 아, 진짜요? 팔뚝. 아, 전완근. 와. 팔뚝의 힘 완력. 완력. 좋으신가 우리 형도님? 팔뚝 완자구나. 처음 들어봐. 근데 완력 하니까 알겠네. 우리가 살면서 참 저 사람 진짜 장사 수완이 좋아 할 네. 때는 정말 손으로도 무절한 이 손 이렇게 뭔가 하는 힘이겠죠. 손과 팔뚝의 힘. 요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자기 재능을 수완이 좋다. 재간을 나타내는 게 수완. 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이제 형도님이 이 완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근력 운동을 해야죠. 아, 근력 운동도 하면은 어떠한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거, 요거. 아령. 그렇죠. 아령도 한자야? 네. 영어 아니었어요? 아령? 오! 혹시 벤치프레스도 한자예요? 아, 아니요. 아니, 그건 너무 영어지, 그지? 류형이 뭐 있냐? 유리형. 그 유령은 이제 영혼할 때 그 영자예요. 류형? 이거 모르겠. 도령. 아이. 도구예요, 도구. 요령. 요령 피우지 마. 네네네네네.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아니 틀렸어요. 땡. 호흡이 너무 좋으시네.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고무적으로 하셨다가 환장하게 만드시네. 류형자가 뭐가 있을까? 아, 이게 진짜 너무 재밌어요. 도구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건너온 거고 아령이라는 게 외국에서 건너오면서 이제 일본에서 거치면서 이제 응시한 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주 뜻이 영어랑 유사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류형. 응. 뭐죠? 아, 이거 어렵다. 만약에 이제 우선은 아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딸랑딸랑 방울 영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방울이 달린 것 같잖아요, 여기에. 방울이 달린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영어에도 벨이 들어가요. 벨. 영어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뭘 들어 올리자. 덤벨이라고 그러죠. 덤이 무슨 뜻일까요? 덤이 팔, 이거요? 저도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덤은 뭐야? 덤덤덤덤덤덤. 이게 방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울은 어때요? 딸랑딸랑하죠? 아령은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아령이요. 벙어리 한자예요. 벙어리 한자가 있어요? 네. 우리가 농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시아할 때 아자랑 입을 해서 예, 벙어리 아예요. 덤도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덤벨이 소리 없는 종이에요. 종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중세 시대에 보통 때도 있고 하여튼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운동기구가 없어요. 얘네들도 진짜 육체미 이제 몸을 Yes. 키워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무게감이 나가는 쇠붙이 교회에 이제 자세히 저도 모르겠지만 종이 있었던 거죠. 네. 종을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러면서 운동을 했는데 소리가 나지. 추가 있으니까 딸랑딸랑 하니까 이 추를 떼어버리고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방울 종처럼 들고 운동을 했다. 거기에서 왔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령이라는 한자를 갖다 붙였을 거예요. 와, 야, 귤과 함께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오늘. 도가니? 이거 나 하나 아는 한자 있는데. 노예. 노력할 노. 이게 왜 노력할 노장? 노력할 때 이게 노력이거든. 노력할 때 한자 이거 왜 이런지 아나? 알려주세요. 우린 열심히 노력하자. 모르나? 어? 이게 뭐야? 계집 여자지. 이거는 또우. 힘력. 여자를 또 만나고 싶어하는 에너지. 덕분에 새로운 거 알아가네요. 그래서 노력을 하다는 게 그 당시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또 만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놀라운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노예 노자거든요. 노예가 정말 힘쓰고 진을 빼야 되고 노예가 힘쓰는. 아, 노예. 여기가 노예 노자예요. 아, 이거 지금 의견이 갈립니다. 이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한 것도 정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노력은 아름다운 거잖아. 이걸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 네. 요 힘력자가요. 네. 아까 전에 이 완력. 요 팔뚝을 나타내요. 이렇게 팔뚝. 오, 그렇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밭에 써 힘을 쓰는 사람을 남자라 그러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용자가 되죠. 근데 이게 왜 용이야? 세계도 그게 나오죠. 그렇죠. 세계도. 이거 근데 약간 19금 내용인데 제가 약간 이제 한짝의 19금은 이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격도 이 색자를 써요? 이거예요. 탕웨이랑 저기 주성치인가? 그 양조위. 양조위 나온 색계. 이거 이게 왜?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19금이 됐어요? 이게 섹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가 들어가는 거는 뭔가 이렇게 힘이 넘치는 사람보다는 항상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할 위나 급할 급이나 짐질 붙자나 이런 데에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색자도 분명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약간 디귿자 이렇게 높인 것 같은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꼬리파예요. 요것도 사람이에요. 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근데 왜 지금의 컬러라는 그러니까. 색깔이 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것도 중국어에서 발견을 한 게 우리가 관계를 갖거나 만약에 이제 뭐 하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얼굴 변화의 그 색을 나타난 색이었어요. 형도님이 진짜 이번에 이번 유튜브에 괜찮은 선생님 누구 있지? 저를 물색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아니 선생님, 제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그 물색하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또 다른 만약에 언어적인 거 누구를 찾지 할 때 물색하다 할 때 이 물색은 또 물은 뭐 그 물건 할 때 그렇죠. 물색이었고. 네네네. 색은 색깔색?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의 색을 찾는 건가? 그렇죠. 내가 필요한 이제 어떤 물건과 외형과 그 이제 색까지 맞는다 했는데 굳이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옛날에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만약에 배너를 보시면 그 술의 전차 싸움이 있잖아요. 보면은 흰 말 4세트가 있고 검은 말 4세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왔대요. 말을 고를 때 왜냐면 이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어떤 놈은 말 한 마리에 힘이 세서 먼저 나가려고 그러고 어떤 애는 힘이 없어.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같고 색도 같고 그러한 말을 고르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물색하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데? 왜요? 행가래가 있어. 이게 한자인가 봐. 반만 한자예요. 행만 한자예요.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게 또 말이 변했어요. 아까 전에 뭐 좌반처럼 또 변했는데 가래는 그야말로 가래질, 삽질. 가른 거? 가래. 그러니까 삽보다 좀 더 큰 게 가래더라고. 넉가래. 우리 군대 가면 가래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게 삽 같은 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땅을 일굴 때 맞아요. 네네네. 근데 행은 뭐야? 그러니까 행 매달 행가래. 얘도 또 말이 변해서 행으로 또 따지면 안 돼요. 헛소리, 헛질, 헛기침 할 때 헛에서 왔어요. 헛가래질. 그럼 뭐야? 가짜로 네. 가래질을 한다라는 거야? 얘가 이제 빌 헛자예요. 네. 얘가 이제 호랑이잖아요. 네. 얘가 언덕이에요. 언덕 구자예요. 언덕에 이제 호랑이가 등장하잖아요. 네. 등장을 하면 어때요? 다른 동물들이 쫙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빌 헛자. 근데 이게 왜 행가래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세레모니하는 축하 세레모니하는 그 모습이 꼭 누군가가 봤을 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가래질하는 그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까지. 자, 지금 이제 뭐 먹을 거, 그다음에 몸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선생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상현
현상과 관련된 얘기도 기상 현상? 하고 싶고요. 요거 하나 아까 전에 이제 그 도구 하면서 네. 아까 전에 우리가 깜빼이 할 때 건배. 건배잖아요. 네. 대통령 배, 총장 배 할 때 그 배가 3배자예요? 네. 왜냐면 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월드컵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 그러니까 월드배네. 아테나 여신이 지혜의 여신이지만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고 도자기의 여신이기도 했대. 근데 이 아테나 여신을 이렇게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운동 뭔가 대회를 열었겠죠. 예. 그러면서 부상으로 이렇게 컵을 수유했다라는 암포라라는 컵을 수유했다라는 거기에서 이 배가 온 거고. 아니 대통령 배 무슨 배야 했는데 이 잔배자. 잔배자구나. 그러니까 트로피 우승컵. 트로피구나. 선생님, 네. 기상현상. 네. 기상현상 뭐지? 아 지금 분위기 진짜 저는 되게 걱정하고 왔지만 잘 이끌어 주셔서 되게 화기애애하잖아요. 화기애애하다. 화기야? 설마? 불? 상상도 안 해봤는데? 이거 뭐지까? 이게 사랑의 짠가? 그렇죠. 보통은 왜냐면 애하면 애정 그리고 사랑 애를 떠올려서 그래 분위기가 뭐 사랑 넘치는 분위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기상과 관련됐다 그랬잖아. 성애! 얼어버려요? 아, 돌아버리겠네, 오늘. 화기애애가 뭐죠, 선생님? 우선은 가화만사성 할 때 예. 집안이 화목하면 할 때 그 이제 화할 화자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는 이제 기운 기자예요. 네. 따뜻한 기운, 화합하는 기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화기애애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기상하고 무슨 애? 애가 이것도 저도 참 낯선 한자였어요. 잘 모르는 한자였어요. 얘 때문에 알죠. 같은 애자예요? 둘 다? 네네네네. 밝을 애, 햇빛 애. 이렇게 우리 눈을 살짝 속이는 헛것 보이는 거? 따뜻한 아지랑이? 정답. 아지랑이 애자예요. 이렇게 몽롱하고 네. 이게 좀 아련한 느낌을 네,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좋은 걸. 좋은 아, 그걸 마치 아지랑이 피는 것처럼 표현을 네, 했구나. 정말로 감각이 뛰어나세요 선조들. 근데 그 분위기, 분위기 또 기운 기자가 들어가겠죠. 아 그래, 그렇죠,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렇죠. 위자는요 위알 위자. 둘러쌀 위자예요. 둘러. 에워쌀 위. 근데요 이 분자도 또 지금 이런 기상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분위기도 약간 아지랑이랑 느낌이 이제 비슷하죠. 복분자. 안개? 아닌데. 황사. 아니 조금 더 아름다운 참 우리 이거 내리면 좋아하잖아요. 눈? 네, 눈 날릴 분자가 있어요. 기상현상에는요 바람 풍만 빼놓고 모든 게 다 진짜 서리 이슬 모든 게 다 비호자가 들어가요. 왜냐면 수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나눌 분자를 써서요 눈이 나눠져 하여튼 눈 날릴 분자예요. 그래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눈 날리는 것처럼 영원한 낙화 뭐 이거 할 때 그게 날릴 분자가 또 따로 있어요. 아까 전에 그 가루 분자도 있고 우리가 분식회계 할 때 그게 이제 그야말로 가루 분자거든요. 아, 나눌 분자가 아니고요? 네. 쌀미를 이제 곱게 간 거죠. 쌀미를 나눠서 곱게 간 거죠. 가루 분자. 그리고 식자는요. 꾸밀 식자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아주 그냥 교묘하게 가려놓는 거죠. 꾸며놓은 거구나. 네. 아, 그래서 분식회계야? 네네네. 그러면요. 아까 네. 눈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얘는 눈 날릴 뿐이잖아요. 네. 서력전, 서력하다. 복수하는 거잖아요. 대감는 거잖아요. 네, 이게 기상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기상? 그럼 눈설적이네. 네, 정답. 욕된 거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야, 이거 욕보인 거를 눈 내린 것처럼 네, 가리는 거죠. 아까 전에 왠지 진짜 그거랑 비슷하네요. 교묘하게 가리는 분식회계죠. 분식회계처럼.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아까 전에도 따님이 이제 여기 누구 삼촌 결혼해가지고 우리 여기가 피로연 자리야. 아빠 피로연. 피로연. 그 뒤풀이 아니에요, 뒤풀이. 근데 이게 또 기상하고도 관련 있어요? 요런 한자예요. 파헤치다. 이렇게 이제 파헤쳐서 이렇게 드러내다. 이런 해칠 피자예요. 예, 해칠피. 이슬 노자죠. 그렇죠. 연애할 때는 뭐 연애하다 할 때 이제 피로연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근데 이슬인데 그러면은 뭘 이슬을 해쳐?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뜻이 엄청 많은 거죠. 이거 하면 뭐 생각나세요? 이슬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소주? 술? 진귀한 술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슬을 보면 상당히 영롱해 보이고 예.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수증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영롱하게 한 방울이 이렇게 이슬처럼 맺히는 걸 되게 신비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이슬 노자에 나중에 이제 뜻을 찾아보면 진귀한 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야? 내 말이요. 그러니까 참진 이슬로가 참이슬이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슬로를 파헤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파헤치다요. 근데 얘는 이슬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얘네들끼리 수분이 연결돼서 드러나잖아요. 예.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파헤쳐서 드러내는 연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는 체 하기 너무 좋은 얘기네. 기상할 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나가시면 이제 자외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자외선?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자외선은 그거잖아. 태양에서 나오는. 네네네네. 다 우리 이제 적외선. 햇볕에서 나오는 광선이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라고. 가시가요. 가능할 가, 볼 시자. 볼 수 있는 무지개색 같은 그게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럼 자외선은 뭐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까 가시광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빨주, 노초, 파, 남, 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이 이제 그 자외선 이제 저기 자외선인데요. 자외선 바깥에 있는 선, 광선 여기. 그러니까 그 빛의 영역이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럼 이게 적외선이야? 그렇죠. 붉을 적자. 그리고 보라 자자는 이렇게 자색 고구마. 자두도요. 자두도? 이 자에다가 도자, 복숭아 도자에서 자도가 자두가 됐어요. 아유, 어떡해. 저격하다. 아니면 저돌적이다. 이런 거. 다 동물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또 갑자기 동물로 왔어요. 같은 저지만요. 한자가 동물이 달라요. 하나는 돼지인가 보다. 저돌. 저돌할 때가 저자가 그 저팔계 할 때 돼지 저자예요. 왜냐면 애조요리 있잖아. 새끼, 애기 통으로 구운. 예, 구운 정말 예, 본 거는 바베큐. 같아요. 네네네네네. 애는 뭐지? 애기 새끼 할 때. 그냥. 예. 저돌적이다가 돼지가 돌격하는 모습인가 봐요. 네, 이렇게 항상 여기 들어가면은 동물의 그 돼지예요, 돼지. 집가짜에도 돼지가 있잖아요. 집가짜. 그다음에 돌은 갑자기 돌자래서 이게 진짜 멧돼지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 저돌. 저돌적이다. 네네네. 저격하다의 저자는 뭐야? 잠시만. 저자가 또 있나? 쪼아가지고. 잽싸야 되잖아요. 힌트는 잽싸야 돼요. 뱀? 매? 독수리? 조류는 아니에요. 늑대? 여우? 쥐? 고양이? 그 어디지 방콕이나 어디 가면은 잽싸게 도마뱀? 사람 먹는 것도 막 낚아채 가고. 원숭이? 네, 정답 원숭이. 원숭이 저자예요. 이게 7격에다가 원숭이처럼 빨리 낚아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원숭이 저자가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 원자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원숭이 저예요. 그래서 저격할 때 이렇게 원숭이 저자가 들어가요. 원숭이처럼 빠르게 탁. 그렇죠. 원숭이 그렇잖아요.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갇혀 있는 원숭이만 봤지만 진짜 네. 이렇게 태국이나 발리에 이런 데는 가면 네, 자기 먹는 것도 막 낚아채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원숭이 저자.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되게 위축되다 할 때 위자도 축은 이제 우리가 수축할 때 축인데 위자도 이제 동물이 들어가요. 자기가 화날 때는 확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웅크리는. 천상갑? 약간 종류가 비슷한 거. 아르마딜로? 아 고슴도치? 정답. 고슴도치 위자예요. 얘가 이제 놀라면 이렇게 수축하는. 그래서 고슴도치 위자에다가 이렇게 줄어들 축자를 써서 위축되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 자연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정말 되게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네. 특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찝어냈는지. 그러면 지금 진짜 이제 그 서양 문물이 야금야금 우리 세상을 잠식하고 있어. 잠식? 잠? 네, 잠. 식은 먹는 거고. 먹을 거, 네. 얘가 아주 그냥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것처럼 또 참 얘를 비유를 했더라고요. 애벌레! 정답, 누에 잠자예요. 누에 잠자인가 보다. 누에가 이제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 치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누에 잠자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장사진을 치다. 그렇잖아요. 형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장사진을 치다. 진이야 뭐. 그죠, 진법할 때. 네, 이 그 장사진이 이제 손자병법에 이제 나온 진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객진처럼. 뱀사자? 정답. 길장. 길장자. 긴 뱀처럼 늘어서 있는 줄을 장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다. 그 눈썰미가 참 대단하시죠. 또. 동물 또 뭐 있을까요? 있을까? 뭐 많죠. 그다음에 근데 벽창호. 이 말은 아세요? 벽창호 같다. 이게 이거 답답하다. 네네. 그거는 그잖아요. 지명이잖아요. 벽창에 있는. 네네네. 벽동과 창성. 그럼 어떤 동물? 호모 호랑인가 보네. 그러니까 벽창호인데 벽창은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역의 호죠. 근데 호가 또 이름이 아까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원래 이 동물이었는데 호로 바뀌었어요. 아주 그냥 힘센 동물 있잖아요. 아이고 얘네들을 다스리기 좀 힘들었게 고집센 사람을 나타낼 때. 황소? 정답. 벽창
우에서 우였어요?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벽창 호로 바뀐 거지.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불자가 있네. 달러 불자가. 아, 이거 진짜. 10,000불, 네. 뭐 그죠? 10불, 1불. 왜 불이라고 쓰지?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달러가 있는데 왜 우리는 불이라고 하지? 불란서. 왜 불란서라고 그러지? 이게 뭐 음차에서 보니까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불란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달러가 이게 이거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답. 맞아요? 얘가 안일불이에요. 사람인을 변하면 이게 이제 불교할 때 그 불이에요. 아니야? 사람 같지 않아? 붙여 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얘는 안일불자예요. 이게 이제 달러라는 거는 서양 문물이잖아요. 네. 서양 문물인데 이미 이 꼬부랑 말씨부터 이제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네. 기호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삐침이나 뭐 요 정도 뭐 이렇게 된 거는 있지만 이런 정말 곡선은 없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주간에다 새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곡선을 새기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게 삐침 정도나 했는데 달러도 힘들고 이 기호를 쓰는 것도 힘들고 어라? 야야야 비슷해. 우리가 썼던 한자. 근데 얘가 안일불이잖아요. 아휴 같이 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왜 이런지도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1불, 1달러. 그냥 이제 우리 이제 생각 속에는 이렇게 대박이다. 아니 진짜예요, 쌤?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다 찾아봐서 알게 된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본 거고 또 왜 그랬지 알게 된 거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말이. 이야, 진짜. 또 있을까요? 아니, 요걸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네. 요게 활궁자잖아요. 활공자. 네네. 네. 여기 옆에다가 이제 이게 활이랑 요거 화살, 네. 이게 끌 인자예요. 이렇게 끌어당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조문을 가면 네. 조상할 조자 요거 많이 보잖아요. 예. 요거랑 같은 글자가 이제 요거예요. 조상하다 할 때 이제 조문하다 할 때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갈 근자에다가 예. 근조라 그러잖아요. 요거 진짜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삼갈근,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 이거죠. 말이나 그렇죠. 언행을 이건 진짜 조심. 조심하라.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이제 이 삼갈근이고 이거는 이제 조문하다예요. 활이 쪼개졌나요? 지금? 근데 아까 전에는 활이었는데 요거는 저도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사람이래요. 사람이 이제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을까요? 죽이려고. 이미 죽어서 그 슬픈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데 활을 가지고 왔어요. 누군가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또 옛날로 가야 돼요. 사냥에 필요한 게 활이잖아. 옛날에 네. 필요하면. 그러면 아빠가 죽었잖아. 사람이 죽었으면 사냥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아닌데? 우선은 장례를 지내다 할 때, 장사 지내다 할 때,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장자가요, 죽을 사자에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거는 보통은 풀이죠, 풀. 네, 풀. 우리가 이거를 저도 잘 몰랐지만 이제 태우는 거는 화장이라 그러고 뭐 수목장도 있지만 이거는 숫장이나 들장이라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옛날에 뭐가 있어요. 네. 힘도 없으면 그냥 자연에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숲에 이렇게 덮여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장자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활과 이 조문하다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진짜 귀족 가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뭐 누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들장처럼 죽은 사람을 뭐 흡으로 이렇게 덮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맹수가 나타나서 근데 차마 조문을 가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활을 가져가 가지고 그 동물들을 그래도 이렇게 죽여서 이 죽은 사람을 그래도 며칠 보호하려고. 지켜주려는 그 조문하는 그 마음이 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근조면 그냥 좋은가 보다 이랬는데 이러한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뭐 한참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진짜 그 삼가의 뜻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을 뜻하는 뜻인데 그렇죠. 세대 뭐 삼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또 알려드리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썰매? 이거 진짜 우리말로 다 귀한 거예요. 서랍도 장난도 썰매. 나 그거에 젬병이야. 이게 다 한자어에서 왔어요. 젬병? 나 그건 젬병이야. 연병인가 보지. 연병은 아니고 연병은 정말 욕인 거고 젬병은 난 그 부분에서 엉망이야. 소질이 없어. 이게 젬병이죠. 연병이 뭔지 알지? 정수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데. 전염병의 약자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심한 욕이죠. 젬병은 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질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소질이 없는데 또 어떠한 모습을 비유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떡 됐다.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망가진 모습. 죽, 죽은 아니고요. 전, 네네, 떡병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병에서 왔어요. 메밀전병 같은? 네, 지질 전에 떡병자거든요. 그걸 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병이 우리 수수부꾸미도 보면은 이렇게 진짜 이게 틀이 없으니까 이렇게 뒤집다가 모양이 완전히 엉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전병처럼 된 게 이제 그야말로 틀이 예쁜 모양이 안 되고 찌그러진 모양, 그게 잼병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수수부꾸미를 아마 안 해보시거나 호떡 같은 경우도 호떡은 좀 밀가루라서 괜찮지만 그건 수수니까 이게 찰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굽는데 이렇게 잘 떨어져요. 아, 모양이 엉망이 된다. 엉망진창. 아, 이게 전병에서 온 게 잼병이야? 네, 네. 이게 병자가 떡병이잖아요. 송편도 원래는 송병이었어요. 소나무 떡. 소나무를 이제 밑에다 깔고 만든 떡이 송편이 원래는 송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말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럼 송편이 절편도 절병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푼수는 뭐예요, 쌤? 아, 푼수는요. 나눌 분에 샘수자예요. 수로랑 잘 결합이 되면요. 분수는 분수 있어. 제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수가 있어. 근데 그게 반대말이 돼서 분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면요. 이게 푼수가 돼요. 그러니까 셈을 못하는 거를 분수라고 그 하는 분수가 아니라요. 네. 우리가 참 내 분수에 맞게 산다 이러잖아요. 네. 그 나눌 분의 샘수가 이제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야말로 분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은 내가 그 내 처지를 모르고 깝죽된 만약에 이제 이렇다고 하면 아유 저 분수대기 이제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수가 이게 이렇게 말이 변해가면서 푼수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분수가 없다 이게 이제 푼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적인 말이 되게 많아요. 품행이 방정하여 이 상을 준다는데 지금 방정마저 방정도 완전히 한자는 같은데 완전히 다른 뜻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분수 있게 살아. 분수가 없으니까 제가 푼수가 됐어요. 아, 전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서랍? 네, 여기 서랍이 있으면 서랍 열잖아요. 서랍이 한자어에서 왔어요. 이거는 우리말이에요? 서랍? 네,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 고유 그냥 우리 말로 이제 정해진 거죠. 이거는 한자로 쓸 수가 없는. 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신체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진짜 퀴즈. 설. 정답.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합이 우리가 찬합할 때 그 합, 설합 할 때 그 합이에요. 서랍이 설합에서 온 거죠. 셔처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자. 그거요. 진짜 서랍을 너무 무슨 이게 되게 저기 우와. 파충 대박이다. 너무 저기 하죠. 장난은요, 쌤? 지을 작자에 어지러울 난. 그러니까 너무 어수선하게 만든다. 이 썰매는 모르실 것 같은데. 썰매? 아니 아실 수도 있다. 썰매? 응. 설. 눈설자인가 보다. 정답. 눈이를 썰매가 딱 얘 같죠. 눈이를 달리는. 매? 비슷해요 말. 미음이 들어가는. 사슴? 미음. 초성은 똑같아요. 썰매에서. 멧돼지? 미음 들어가는 거 다 해봐봐. 묘? 토끼? 저기 고양이 묘. 메기? 망아지? 가까우셨죠? 말. 설마가 썰매예요.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애가 그럼 이거예요? 아니겠죠. 그건 그냥 설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숭 떨지 마. 내숭. 참 음흉해. 그러니까 좀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좀 속과 겉이 근데 조금.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내숭 떠는 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형용어라는 말인데 어떤 동물이나 사물은 아니에요. 이건 좀 감이 안 온다. 제 진짜 보기 안 좋아. 흉하다 할 때 흉이에요. 내흉인 거예요? 내 안이 되게 보기가 그죠? 안 내자예요. 그다음에 그 흉할 흉자예요. 이거 흉년할 때. 이거 흉년할 때. 안에 흉하다. 이게 보니까 진짜 안이 좀 내숭. 흉한데. 그게 지금 이제 내숭. 와, 대박이다. 그럼 아까 전에 주책 바가지. 주책. 이것도 원래는 좋은 뜻이었는데요. 바가지가 붙고 맞다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진짜 부정적인 수로가 붙으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말이 됐죠. 이거는 그 사람의 줏대 같은 거예요. 자기 책임? 주인 주자. 네. 그리고 붙을 착자. 내가 내 주인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주된 생각. 줏대가 주책이 주착. 그러니까는 원래 주착이- 주착에서 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주책이 된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주착이 이렇게 주책 그야말로 또 주대가 됐는데 네. 이게 없고 그냥 뭔가 뜻이 이렇게 완전 반대가 됐네. 그렇죠. 그래서 주책을 떨다, 주책을 부리다 이렇게 수어가 같이 붙으면서 이 뜻을 바뀌는 거죠. 아. 수어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제 뜻이 변해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네. 그러니까요. 네. 그 주책 바가지까지. 그러니까 야 오늘 나는 너무 충격이야. 귤, 아령, 불은 그다음에 사랍, 그러면은 만약에 뭐 손흥민 선수가 진짜 요즘에 이제 금자탑을 쌓았다. 금자탑. 뭐를 비유한 말일까요? 금자탑. 금은 금이겠죠. 맞아요. 자 아들 쇠금이라는 글자의 탑이에요. 이걸 보고 이야 금자탑을 비유했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서양을 가서 보고서 놀랬던 샹들리에 더 엄청난 거죠. 불가사의한 정말 피라미드? 정답. 피라미드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갔을 때, 이야 쇠금자랑 너무 쇠라는 이 금도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이미지지만 얘를 아무리 봐도 쇠금의 글자처럼 생긴 탑. 아 이거는 근데 너무나 열심히 만들고 이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진짜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탑. 엄청난 성과를 낸 거를 금자탑을 쌓아. 아,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글자 세금을 닮은 탑이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피라미드를 봤을 때, 야 이거는 금자 같은데 네. 이게 너무나 이제 대단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웅장하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이게 금자탑을 쌓았다. 좋은 성과, 정말 놀라운 결과를 냈대. 금자탑을 쌓았다. 피라미드에서 왔다니.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선생님. 아, 마지막으로 뭐 네. 에로도 있네. 에로는 에로틱하다는 어이고 우리가 진짜 애로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은 애자가 좁은 길을 뜻해요. 길로 아주 좁은 길. 좁고 험한 길. 진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요. 아, 그러니까 너 애로사항을 아주 가기 불편해. 그러니까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길이 잘 뚫린 게 아니라 예전에 산길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좁은 길. 와, 대박. 그게 이제 그야말로 애로가 된 거고 불편한 거, 장애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3시간을 혹시나 뭐 이게 오늘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감사하죠. 선생님께서 더 이상 하실 말이 없을 때 하다 거짓말 할 때까지 모십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니 진짜로 우리 말이라는 건요 아무리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우 한자 왜 배워? 한자 뭐 약간 뭐 그렇죠? 다른 날 아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문화유산 그다음에 이제 기록유산 같은 건 다 한자로 되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야 우리 한글도 되게 소중한데 정말 한글과 이 한글 속에 숨어 있는 그 한자 뜻이 같이 가야 우리가 그 의미를 되게 선명하게 알게 되고 한자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한글로 표현하게 된 거지 우리 그 쓰는 말에는 글이나 이런 거는 한자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는 TV 한촌따지 티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잖아.